몇 년 전만 해도 오픈AI와 같은 모델 하나가 시장을 독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메타가 라마를 오픈소스로 풀어버리고 클로드가 코딩 비용을 파괴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갖는 흔한 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부는 물리적 실체에서 갈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이 관점에서 다음 네 가지를 한번 핵심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선 전력과 하드웨어의 역습. 그 다음은 근육은 최강인데 뇌가 멈춰버린 중국의 사투, 부족한 손발을 동맹국들의 손발로 채우고 있는 미국의 전략, 그리고 패권의 양분 속에서 우리가 챙길 실속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입니다. 앞서 제가 소프트웨어의 평준화로 인해서 진짜 승부가 물리적 실체인 하드웨어에서 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그 답은 AI가 똑똑해질수록 소비하는 물리적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간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약 4만 가구가 동시에 쓰는 양과 맞먹는데 이렇게 AI를 굴리기 위해 짓는 데이터 센터 하나하나가 지어질 때마다 소도시 하나급의 전력망이 하나씩 계속 필요한 셈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더 좋은 AI를 만드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효율적인 전력망을 깔아서 데이터 센터를 다량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누가 실제의 강력한 로봇과 드론 같은 실체를 먼저 구현하느냐로 AI 승자의 관점이 완전히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앞선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그럼 두 패권국 중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한번 두 국가의 전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국부터 보면 중국의 근육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 DJI를 가지고 있고요. 또 AI의 혈관인 송전망 기술력은 미국을 약 10년 정도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변압기 공급망의 약 60%를 이미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중국산 부품 없이는 전력 연결조차 힘든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도 있는데 바로 반도체의 벽이에요.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초미세 공정칩 양산이 막히면서 결국 중국의 로봇과 드론은 몸집은 거대한데 뇌는 9세대인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간극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국을 미치게 하고 있어요. 뇌만 갈아 끼우면 나는 정말 강한데 뇌를 어떻게 갈아 끼울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들 장비부터 이미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초미세 공정을 위한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구경조차 할 수가 없고 엔비디아 최신 칩 수입길도 다 막혀 있어요. 지능과 뇌를 만들 도구가 이제 아예 없는 셈이죠. 그래서 중국이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저사양 칩들을 수만 개씩 이어 붙여서 병렬 연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점짜리 칩 한 개를 구하지 못하니 10점짜리 칩 10개를 억지로 묶어서 성능을 맞추는 식이죠. 여기서 성능 효율에 극심한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칩 한 개가 할 일을 10개가 나누어 하니 당연히 전력 소모량과 발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남들이라면 전력 가부하로 포기할 비효율적인 연산을 중국은 자신들의 거대한 전력 인프라로 어떻게든 밀어붙이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경제성입니다. 똑같은 연산을 수행하는데 미국보다 몇 배의 전기를 더 쓰고 또 자체 칩의 생산 또한 낮은 수율 때문에 그 생산 단가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래도 중국은 항상 돈이 얼마나 들든 전기를 얼마나 낭비하든 여기서 멈추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포기하고 국가의 명운을 건 처절한 물량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중국 대비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반도체의 설계도를 독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부족한 생산력을 한국, 대만,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직접 공장을 돌리지 않아도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을 하나의 팀 하드웨어로 묶어서 중국의 물량 공세를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찍어 누르고 있어요. 90% 이상의 고성능 AI 칩 시장을 이미 미국 중심의 동맹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국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무너진 기초 체력입니다. 미국의 송전망과 변압기 중 70% 이상이 설치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넘었고 그중 상당수는 50년이 넘은 노후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낡은 전력망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제조 역량의 실종입니다.
미국 내에서 대형 변압기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거를 만드는 공장을 미국 안에 지으려고 해도 그 환경 규제와 허가 절차 때문에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를 막으려면 얼른 이 인프라 구멍을 빨리 메워야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이 걸린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 노답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세 가지 심폐소생술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법과 돈입니다.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법을 제정을 하고 그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퍼붓고 있고요. 둘째는 규제 혁파입니다. 앞서 전력망을 하나 깔려고 해도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5년씩 그 절차가 걸린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핵심인데 바로 SM이라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낡은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작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직거래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앞다투어서 원전 기업과 계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미국이 낡은 인프라를 교체를 하려면 당장 변압기와 전선이 미친 듯이 필요한데 미국 안에서는 이걸 만들 공장이 당장에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수년치 일감을 쌓아두었죠. 중국산은 당연히 안보 문제로 배제가 되고 유럽산은 그 가성비가 안 맞는 상황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또 품질 또한 좋은 하드웨어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 된 것이죠. 미국은 뇌를 설계하고 한국은 그 뇌에 전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반도체들을 계속해서 깔아주는 완벽한 공생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과 중국의 전력을 한번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까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입니다. 미국은 AI 알고리즘과 초정밀 설계라는 지능을 독점하면서 전 세계 소프트웨어 표준을 지배할 것이고 반면 중국은 압도적인 전력, 인프라와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AI가 실체화되는 몸통의 시장을 장악을 할 겁니다. 지능과 몸통을 양분을 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서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 양국의 산업 체질을 강제로 혁신시키고 있는 거죠. 미국은 낡은 인프라를 갈아엎으며 재건되고 있고 중국은 기술 자급자족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면서 기초과학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AI라는 거대한 파도는 두 거인 모두를 이전보다 더 강력한 포식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나라 또한 가장 확실한 실속을 챙기고 있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AI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HBM 반도체 그리고 노후화된 미국 전력망을 교체하기 위한 변압기와 전선 시장에서 이미 한국 기업들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2020년대 초 인터넷이 처음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먹거리를 잡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또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결국 이번 AI 전쟁은 제 생각에는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미국은 알고리즘과 설계라는 지능을 독점을 하고 중국은 전력망과 제조라는 물리적 인프라를 장악을 하면서 패권은 철저히 양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변압기, 전선 같은 핵심 하드웨어를 공급을 하면서 그 실속을 챙기고 있는 거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